안녕하십니까.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 변화 전문가 김상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부자는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부자들 중에서 행복한 부자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먼저 행복한 부자는 지혜를 발휘하여 돈나무를 심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문을 좀 품고 한번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는 머리를 써서 행복한 부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자, 전체 강의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오프닝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부자의 비밀 소개를 하고요. 네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는 세 가지 방식을 부의 추월 차선을 책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의 추월 차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실천 사항을 각자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오프닝입니다.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제가 이 영상을 똑같은 강의를 제가 어디서 합니다. 하지만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받는 그 느낌도 다릅니다. 물론 청중의 반응도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일단 연사, 강사의 역량이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는 바로 청중의 관심입니다. 청중의 관심이 강의 주제와 잘 연관되어 있어야만 강의 효과가 분명히 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분명한 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실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부자 강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혹시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먼저 오프닝으로 넣었습니다. 무작정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두 번째, 인기 출세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홍보 목적으로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강의 찍는 진짜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인생을 선물해 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행복한 인생에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 때 지혜를 발휘해서 시간이 많은 그런 부자, 그래서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부자들은 돈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말 아쉽죠. 그래서 정말 생을 마감하기 전이나 아니면은 시한부 인생을 살 때 그때 뉘우칩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걸 내가 지금 놓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요. 그런 먼저 인생을 살아가셨던 분들이 그런 후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당신은 제가 묻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물론 저도 아직 제가 이 영상에 나오는 만큼의 어떤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자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부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부자, 시간이 많은 부자, 이런 부자는 보기 드물 겁니다. 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네, 저 부자 맞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마음만은 이미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음만 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 자, 한 번뿐인 내 인생 좀 더 행복하게 살다 가면 안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이 여성이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성이 뭔가 뿌듯한 자신감과 그렇죠? 열정을 지금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앞서 보인 이 여성과 이 남성처럼 정말 행복한 감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세요. 네, 맞습니다. 돈을 내려놓고 마음을, 욕심을 내려놓고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음 부자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진짜 부자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정말 마음 부자 좋습니다. 마음 부자로 살아가는 것도요. 근데 마음도 부자고 진짜 부자면 더 좋겠죠. 그래서 마음 부자를 소개하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법정 스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정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소유라고 했습니다. 무소유. 자,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소유 정말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소유가 갖는 그 의미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얽매여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말씀을 법정 스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살라는 말씀이시죠. 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너무 물론 이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면서 진짜 부자로 살아간다면 마음까지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행복에 대한 언급을 했으니까요. 행복이란 뭔가 한번 행복한 삶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가 말한 행복한 삶이란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고마움을 기억하고 정말 좋은 말이죠. 현재 존재하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미래에 다가올 뭡니까? 기쁨을 기대하는 것이다. 정말 좋은 말은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고마움을 기억하고 현존하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아직 살아가진 않았지만 다가올 기쁨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네요. 저도 행복한 삶이 뭔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제가 내린 행복한 삶이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또 나아가서 나 혼자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타심으로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은 꿈을 이루어서 성공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난 이후에 그 본인이 성공하고 꿈을 이루고 난 이후에 뭘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오늘 이 행복한 삶의 정의를 보시면 그 이후에는 바로 이타심을 발휘해서 다 같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희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행복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만약 여러분이 6개월밖에 생을 못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가장 많은 이 질문의 대답이 뭐였냐면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시한부 인생 6개월밖에 못 살아야 여행을 갑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왜 지금이라도 당장 여행을 못 떠납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돈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예. 오늘 강의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그 두 가지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좋죠. 세 번째, 해보고 싶은 것을 한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는데 가진 걸 베푼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있던 미운 사람을 용서한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뭐냐면 하던 일을 잘 마무리한다. 이겁니다. 이 여섯 번째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만이 분명한 건 그 일을 마무리하고 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6개월밖에 못 산다면 지금 제가 동시에 3권의 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 책을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꼭 마무리를, 물론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하고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죠? 행복한 인생을 되려면 인간이 행복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됩니다. 이 기준이 불명확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이 뭔가, 행복의 기준을 앞서 제가 두 가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자,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면 너무 아까도 법정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욕심을 부리고 뭔가 가지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하죠. 9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한 개를 못 채워서 욕심을 부리다가 인생은 그죠? 마지막에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가 됐는데 나이가 60이 70이 넘었다. 그때 이제 돈이 좀 있습니다. 이제 해외여행도 가고 해보고 싶으면 하려는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행복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했는데요. 자, 행복에 대한 강의를 아마 오늘 처음 접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행복은 크게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두 가지 분류.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술을 먹는 장면이네요. 두 번째는 아이가 책을 읽는 장면입니다. 한번 더 볼까요? 또 술을 먹는 장면이고요. 또 뭡니까? 책을 보는 장면입니다. 자, 이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서 정말 행복의 차이 느껴지십니까? 이 두 가지의 이 분류가 사실은 다 행복 맞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 생각하고 행복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왼쪽에 있는 행복만 누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삶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이 둘의 분류는 바로 왼쪽은 쾌락주의 삶이고, 그래서 저는 이걸 저차원 행복이다. 행복은 행복입니다. 오른쪽은 의미 있는 삶이고 고차원의 행복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이 두 분류를 보면 어떻습니까? 쉽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정말 조금 머리 써서 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 성공의 기준을 보면서 방금 이 분류가 나옵니다. 보세요. 성공의 기준이 출세, 연봉, 비싼 차, 대기업 취업, 자, 부동산, 그죠? 돈. 자, 이렇게 하면 행복 맞습니다. 성공도 기준도 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저차원 행복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차원 행복도 계속 나옵니다. 맛집, 맛있는 집 가죠, 우리가. 유흥업소, 술 한잔 먹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 잠, 중요하죠. 그리고 각종 모임 나가서 수다 떨고 좋습니다. 소비욕구, 사고 싶은 거, 루이비통, 샤넬 좋습니다. 비싼 차,
뭐 집,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욕구,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복에 대한 부분은 맞지만 저차원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차원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또 다시 고차원 소개합니다. 고차원. 자, 고차원의 행복입니다. 바로 뭐냐면 자아실현. 머리 써야 되겠네요. 두 번째는 가족 여행.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개발. 네 번째는요, 봉사활동. 희생과 사랑.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부. 어떻습니까? 자, 저차원과 고차원의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앞서 저차원은 쾌락주의 삶이다. 고차원은 의미 있는 삶이다. 이건 제가 구분을 해드렸죠. 그런데 그거 말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저차원과 고차원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 위주의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느냐, 이타심을 가지고 더불어 인생을 살아갈 마음을,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 이겁니다. 보십시오. 희생과 사랑, 기부, 돈을 벌어서 많이 벌었지만 그걸 타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고차원의 행복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차원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 근데 물론 돈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이 강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돈도 벌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1의 8의 법칙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아가지만,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걸 못 이룰까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부자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게으르겠죠? 아니 그렇죠? 또 뭡니까?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없겠죠? 맞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왜 많은 부자를 못 삼느냐? 이런 이유를 막 댑니다. 부모를 잘 못 만났어요. 학수저 금수 많이 나오죠? 학력이 부족했어요. 저 가방끈이 좀 짧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움을 주는 사람, 뒤에 백이 없어요. 역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잣돈이 없어요. 네, 운이 안 따라줘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물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여러분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근면성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면성실, 이걸로 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근면성실해서는 절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되게 쇼킹하죠. 열심히 아끼고 저축하면 부자를 살 수 있는데, 자, 물론 마음 부자, 어느 정도 생활 여건은 괜찮습니다. 남 놀 때 놀고, 남 일할 때 일하고, 이런, 그죠? 남 놀 때 놀고, 일할 때 같이 일하고, 이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일할 때 좀 길게 놀고, 이거는 좀 안 됩니다. 근면성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금융지식입니다. 금융지식. 금융지식이 뭡니까? 우리나라 교육에 금융지식이 없습니다. 돈 얘기하면 돈 밝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맞죠? 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익숙한 게 결별입니다. 부자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배우는데 뭡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안거나 빚을 지면 너무 두려워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볼 수도 있는데
항상 나무만 보고 반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의 길을 놓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못 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익숙함과의 결별을 좀 해봐라. 자, 네 번째가 가장 핵심입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하는데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하는데요? 예, 그 가끔이 문제입니다. 가끔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부자를 가끔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매일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자가 되겠다는 말을 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내용을 종이에다가 한번 써봐라. 이 세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진짜 부자는 나와 뭐가 다르다? 자, 이걸 우리 학교에서 못 배웠습니다. 진짜 부자는 나와 뭐가 다르다? 바로 직업이 다르다. 네, 직업이 다릅니다. 자,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거죠? 자, 네, 누굽니까? 빌 게이츠입니다. 자, 오렌 버핏, 조지 소로스. 자, 또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 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직업.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식당을 운영했거나 아니면 그냥 제조업을 했거나 이랬으면 절대 이분들은 이런 몇 조에 해당하는 이런 금액의 돈을 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첫사람 하면, 이분들은 나보다 머리가 좋고 실력이 좋으니까 부자가 됐을 거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분들은 직업을 잘 선택을 했습니다. 직업을 잘 선택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누가 들은 적이 없어요. 직업에서도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차별화될 수 있는 직업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전부 다 뭡니까? 돈나무를 심었습니다. 돈나무를. 무슨 말일까요? 앞서 말했지만 20%의 노력으로 80%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돈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돈나무를 심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돈나무요. 자, 나무 중에 진짜 돈나무도 있습니다. 돈나무도 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혜를 발휘하여 돈나무가 정말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돈나무가 아니라 통장으로 매달 그죠? 돈이 들어오는 돈나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자는 왜 존경받지 못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부자, 그죠? 존경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부자들은 존경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을까요? 바로 돈은 많은데 뭘 안 합니까? 벌고 나서 바로 기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기부를 하고 또 세금을 들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주식에 상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도 하죠. 별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워렌 버핏이나 이 빌 게이츠 보십시오. 물론 이분들이 엄청난 자산가지만 이분들 외에도 중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이분들 비슷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많습니다. 몇 조 단위로. 하지만 이분들처럼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돈이 많아서 기부를 한다 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분들의 마인드 속에 어떤 마인드가 있느냐? 나도 잘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더불어 이 많은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뭘 했습니까? 부자세를 내자. 정부에 부자세, 우리가 또 돈을 좀 더 내겠다. 세금을 돈 많이 버니까 세금을 좀 더 내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은요, 자기가 기부할 수 있는 그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를 해도 되는데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기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뢰하고 믿음이 갔으면 그렇게 할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꼭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 또 한 사람이 저도 한번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부자의 가치는 그래서 뭐뭐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만 하고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또 이런 말을 하고 정말 죽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인데 부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판명되기 전까지 그 사람을 뭐하지 마라? 소크라테스, 뭐하지 마라? 칭찬하지 마라. 정말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칭찬하지 마라. 소크라테스 이런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자의 가치는 기부금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부금의 가치.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뭐 다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내가 기부했느냐, 살아생전에 죽을 때까지, 여기에 나의 의미와 가치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0억을 기부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대단합니다, 정말. 연예인 중에도 돈 많은 부자가 많지만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될까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인 질문 하나 드릴까요?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와요. 대신 살아주실랍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뭐, 죽다 못해 삽니다. 와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사십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그게 없다면 지금 내가 시련과 역경을 겪을 때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내가 힘든데 또 미래에도 또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뭐 지금 뭐 죽으나 뭐 미래에 죽으나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냥 가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낍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라 했습니다. 여행. 맞죠? 여행. 앞서 나왔습니다. 여행. 근데 여행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여행은 좋은 건 다 아는데 뭐가 필요하죠? 바로 돈과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돈과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면성실하면 뭡니까? 돈은 어느 정도 벌어요. 살만큼 법니다. 그러나 정말 좀 더 경제적인 또 부에서 좀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하니까 나이가 60이 넘어버려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나이가 60이 넘어버리니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의 특징,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부의 추월 차선에서 소개한 내용 3F, 3F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패밀리, 두 번째가 피트니스, 신체, 건강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가 프리덤, 자유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부자의 조건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세 가지가 잘 유지되고 되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가족. 저도 동감합니다. 가족. 중요하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돈을 벌었어도 가족이 나를 떠나고 가족이 나를 미워한다. 가족들과 추억이 없다. 정말 저는 불행한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돈도 있고 가족과 친하게 지내고 관계가 좋은데 중요한 건 건강이 안 좋아서 먼저 간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돌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말 또 뭔가 자유입니다. 자유. 왜 여행을 가려고 하는가? 생각해보세요. 왜 여행을 가는가? 왜 여행을 갈 때 행복한가? 바로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목적지를 내가 마음대로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자, 이 조건을 좀 알고 머릿속에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너 자유를 누려야 된다. 너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줍니다. 너 근면성실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네 나중에 행복하고 훌륭한 사람 된다. 이런 얘기만 줄기차게 합니다. 좀 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뭐 취업하다가 안 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급성장한 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너무 빠르게, 그죠? 예, 산업화를 거쳐오면서 이 정부화 시대를 넘어오면서 너무 급성장한 탓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더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 그런 말을 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여러 나라 부자 기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부자, 돈을 얼마를 말하는 거야? 10억이야, 20억이야, 30억이야, 100억이야, 몇 조야? 자, 세계 여러 나라 관련 이렇게 토탈 평균을 잡으니까요. 부자, 예전에는 한 10몇 년 전에는 한 10억, 12억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요. 아닙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막, 그죠? 달라졌기 때문에 부자의 기준이 얼마냐면 바로 50억입니다. 50억. 50억 정도가 있으셔야 부자로 쳐준다는 겁니다. 금액,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자, 그런데 정말 머리만 잘 쓰고 지혜를 발휘하면 이 50억 여러분 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도 있고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돈 많은 부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 많은 부자 딱 보는 순간, 자, 이런 페라리 차를 딱 봤습니다. 와, 멋지네, 그죠? 한번 타고 싶은데 중요한 이 차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부모를 잘 만났구나. 나는 부모를 못 만났는데 참 부모를 잘 만났구나 이 생각합니다.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거 차는 다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 좀 다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 어떻게 하면 저 차를 탈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합니다. 방법을 생각합니다.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 뭡니까? 그 방법을 찾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부자가 될까? 나도 저런 차를 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벌써 부자의 한 발짝 다가서는 겁니다. 다가서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고방식, 이 패러다임 바꿔야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근면성실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면성실을 통해서 뭔가 머리를 써야 됩니다.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채에 대한 생각 볼까요? 부채에 대한 생각. 부채! 자, 이 근면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이 부채만 안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막 빚을 갚으려고 막 합니다. 빚을 지면 마음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자들은 이 부채를 어떻게 합니까? 지렛대로 활용합니다. 지렛대로 활용해서 또 다른 부를 늘려갑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또 이 부자인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자, 나이, 시간 같은 개념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은 계속 부족합니다. 줄어들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그죠? 들면 생을 마감하니까요. 그런데 무한히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시간의 개념이 없으면요, 마트에, 백화점에서 공짜로 라면 한 박스 줍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달려가서 줄 섭니다. 왜요? 줄 서 기다리면 라면 한 박스 주거든요. 그 2시간, 3시간 기다리다가 라면 한 박스 받았습니다. 그 시간은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할애했다면 더 좋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입니다. 돈. 자, 돈만 밝히지 마라. 돈 버리지 마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하려냐에 따라 정말 돈이 나쁜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을 벌 때 그 남을 속여가면서 정말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자를 지금 제가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벌면서 지혜를 발휘해서 벌면 그 돈은 현명한 돈이고
괜찮은 돈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데 쓰면 더 좋은 선한 돈이 되겠죠. 그래서 돈에 대한 많고 적음, 돈 많으면 뭐 골칫덩어리다. 자식들한테 싸움거리밖에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돈 보고 자식이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 그런다는 그러는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달리 좀 생각하십시오. 그 돈을 지혜롭게 쓰면 그런 부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수입에 대한 생각입니다. 수입은 월급, 내가 딱 직장 그곳에서만 받는다. 이 생각 자체가 벌써 가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수입은 여러 군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투잡을 뛰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20%의 노력을 해서 80%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그런 수입원, 돈나무를 심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삶에 대한 방식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누리려면 내가 이 하루에 24시간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통제를 당하면 내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뿐인 내 인생,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통제를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행복을 하루 시간을 통제하려면 물론 그 자유를 누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대가를 적당히 지불하고 더 많은 돈을 얻어서 자유를 누린다면 뭔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자의 생각, 부자의 생각, 그 생각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부자는 뭡니까? 리스크, 위험, 이걸 생각합니다. 리스크, 투자, 이죠? 리스크가 투자는 아니지만 위험입니다. 위험. 세이프, 안전, 그죠? 안정적인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좀 더 부채를 안고 빚을 안아도 뭡니까? 투자를 하고 리스크를 안 씁니다. 그런데 너무 안정적인 거,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지금의 세상이 너무 불확실성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공무원,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공무원 줄 서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몇백 대 1입니다. 왜 저렇게 공무원을 되고 싶어 할까? 옛날에는 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바로 안전입니다. 안정적이고 하면 내 마음이 행복이 찾아온다. 이런 단순한 생각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직업적으로 만족을 할까 안 할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겠지만 그 직업이 전생으로 나하고 안 맞으면 저는 행복한 부자는 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한 만큼 보상. 2대 8의 법칙, 파레토 법칙. 20%의 노력으로 80% 결과를 낼 수 있는 생각. 어떻습니까? 이쪽이 좀 나쁜 생각 같다고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머리를 쓰는 거죠.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일한 만큼 보상, 근면 성취만 생각한 거죠. 자, 업무 처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혼자서 하려고 합니다. 그죠? 전문가를 고용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죠? 바로 이게 부자와 빈자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빈자는 항상 반복적인 삶에 찌들려 있습니다. 부자는 뭡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상황에서 자기 몸을 빠져나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면 어떠면 그 사업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그걸 시스템화 시킵니다. 시스템 사고를 가지는 거죠. 이게 바로 시스템 사고가 뭡니까? 단수나 표준화, 전문화를 의미합니다. 단수나 표준화, 전문화.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단수나 표준화, 전문화. 바로 직업 중에 생각나는 직업 없습니까? 예, 뒤에 소개하겠습니다만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 세 가지입니다. 보이 초월 차선에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인도 차선입니다. 인도 차선이에요. 인도 길이죠. 인도 길을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행 차선. 세 번째는 보이 초월 차선입니다.
자,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데, 인도, 뭐, 여기 울산이지만, 울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간다 생각해보세요. 걸어간다. 언제 걸어갑니까? 그죠? 걸어가는 삶이 바로 가난한 삶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서행차선은 뭡니까? 네. 앞서 말한 대로, 근면성실.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틀 쉬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게 평범한 삶인 겁니다. 한 달씩, 두 달씩 못 쉽니다. 서행차선은 절대 쉴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서행차선은 본인이 전문직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그 업종에서 빠져나오면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추월차선입니다. 바로 뭘까요? 행복한 부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시간과 자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또 뭡니까? 내가 무조건 근면성실한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써서 내가 20%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80% 결과를 낼 수 있는 이 머리를 굴립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직업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도차선의 삶을 인도차선이 아니고 인도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월급이 들어오면 빚으로 삽니다. 왜? 물론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거 월급을 잘 또 아껴서 저축을 하면 되는데 이 인도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소득 대비 이 뭡니까? 절제가 약합니다. 이 유혹을 잘 못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치품 이런 걸 쉽게 그냥 삽니다. 사요. 그래서 빚을 지죠. 빚을 집니다. 그래서 이 인도길을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유혹 참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서행차선, 추월차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월급이 적은 직종에 종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루살이 인생이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 느긋합니다. 그죠? 좀 일하다가 며칠 좀 놉니다. 놀아요. 놀다가 왜 계속 일을 안 합니까? 아이고 뭐 이리 살아도 한평생 저리 살아도 한평생 뭐 미건이 회장님 밥 먹거나 뭐 내도 밥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분들의 가치는 미래의 가치를 못 둡니다.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시련을 겪고 이 재능적으로 뭔가 내적인 투자를 하면 내 미래 몸값이 올라가서 내 월급의 호주머니가 사정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내가 손에 들어오는 그 손에 쥐는 그 현금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인도차선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차선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머리를 좀 쓰고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분들의 삶은 좀 졸업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공부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직장 구하려 합니다. 직장이 뭐 월급을 좀 많이 준다면 또 빨리 이직을 해서 옮깁니다. 그만큼 옮겨요. 누가 좀 돈 좀 더 준다더라. 그죠? 뭔가 나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가치를 뭐 개발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월급이 많으면 그냥 옮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젊을 때 뭡니까? 뭐 그냥 좀 즐기다가 나이 들면 뭐 정부 보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과 기회를 따집니다.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과 존경받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이 영상도 잘 안 봅니다. 분명히 보다가 껐겠죠. 지금까지 이 차트까지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그렇죠?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만에 하나 부자가 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차선을 이런 길을 가시는 분들이 여러분은 안 되시길 꼭 빕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 더 나오네요. 인도길에 유혹을 참기를 못하는 분의 예입니다. 원룸을 살면서 뭡니까? 월세 그죠? 300 걸고 500 걸고 원룸 살면서 차는 무슨 차를 뭡니까? 그 절제를 못 해가지고요. 바로 벤츠를 몰고 다닙니다. 누가 보면 차만 보면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부자지요. 마음 부자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은 항상 걱정이 많죠. 그래서 이분들의 재테크 수단은 뭡니까? 이분들의 재테크 수단은 월급입니다. 월급 많이 주는 걸 이동을 하니까요. 복권 삽니다. 또 뭡니까? 행운을 바랍니다. 행운요. 그 다음에 정부 세제 개편되길 바라고요. 정부 지원이 많이 주어지길 바라고요. 그 다음 뭡니까? 잔업수당, 특권수당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몸으로 때우는 거죠. 몸으로.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때워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니까 고생은 고생도 하고 돈은 안 벌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인도길을 가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 방금 서행차선입니다. 서행차선. 이 서행차선에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공하는 내용입니다. 지혜죠.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좀 우리가 앞서 말한 50억의 자산가가 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 서행차선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근면성실입니다. 투자합니다. 투자해서 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직업을 갖기 전에 이 내재적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 몸값이 시장에 나갔을 때 얼마에 팔릴까? 그죠?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 그죠?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자격에 한해서 저에게 돈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만에 하나 스타가 된다면 돈의 금액이 기하급수 올라가더라고요. 쫙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몸값을 올려야만 돈이 더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죠. 그래서 뭐 MBA 과정을 나오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개발 투자에 엄청 열심히 전략과 저축을 통해서 근면성실을 통해서 몸값을 올려가면서 뭡니까? 대기업에 입사해서 승진해서 부를 누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큰 부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앞서 인도길을 간 사람보다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졸업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직장, 대기업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들어가서 뭡니까? 근검절약해서 저축하고 뭡니까? 바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될 때 나이가 어떻게 되냐? 안타깝게도 이때 나이가 벌써 60대 이후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이 몇 분은 있을 겁니다. 근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명석한, 그죠? 이 머리를 써라. 지혜를 발휘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재테크 수단은 뭡니까? 저축. 그죠? 부동산을 타서 이제 수익을 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 다음에 펀드. 그죠? 주식 투자, 금투자 합니다. 앞서 말한 자기개발 투자에 엄청 노력해서 몸값을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50억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이 바로 추월차선입니다. 추월차선. 여러분에게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줄 수 있는 돈의 50억을 벌 수 있는 그 비결, 바로 추월차선입니다. 직업이 다르다고 했죠? 직업이 다릅니다. 자, 이분들의 사고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서행차선은 뭐가 있었습니까? 서행차선은 내재적 가치, 몸값을 오르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추월차선의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면 내가 굳이 그 사업장에 없더라도 통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시키고 싶은 마인드가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를 쓰는 거죠. 머리를. 머리 냅둬 뭐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시스템 사고를 하고요. 그래서 파레토 법칙을 항상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아니거든요. 하는 고용인이지, 그죠? 노동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자유를 누리고요. 미래에 대한 가치를 투자합니다. 지금은 돈이 몇 푼 안 되지만 이게
사업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미래의 가치입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루에 한 달에 강의를 많이 가지만 그 많이 찍으면 뭐합니까? 한 번 가서 끝나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찍고 나서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 여러분이 엄청난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한 번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를 따지면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의미와 가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분들은 자유의 시간의 가치를 둡니다. 돈만 많아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돈 플러스 시간, 자유, 이걸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 골치 아프지요. 근데 사업이라고 다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거기에 사장이 올인해가지고 몸이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그건 시스템을 못 만든 겁니다. 그런 사업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앞서 말한 서행 차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부의 초월 차선에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공부를 뭐 하냐? 금융 지식에 대한 공부를 또 합니다. 학교 공부 끝나면 금융 지식 공부를 우리는 안 했다 이거죠. 안 했습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혜를 발휘하여 그 지혜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시스템을 만들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돈나무를 심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십시오. 앞으로 20대, 30대, 40대가 빌딩 부자, 예? 페라리 타고 다니고 람보르기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럴 때 나이 많은 어르신들 또 욕하겠죠. 저놈 자식 저거 아버지를 잘 만났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자, 이분들의 재테크 수단입니다. 자, 이게 핵심이 되겠네. 오늘의 하이라이터. 바로 이분들은 2대 8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음반을 제작하거나 이렇처럼 강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바로 책을 쓰거나. 두 번째입니다. 임대 수익, 바로 빌딩 주인이 되는 거죠. 상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사업입니다. 바로 여기가 정말 황금시장입니다. 황금시장이죠. 이 인터넷 사업 때문에 앞으로 20대 부자가 어쩌면 10대 부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방식 자세를 단수나 표준화, 전문화를 꾀하면 오프라인에서 있는 그 시장을 온라인화 시킬 수도 있고요. 또 그걸 프랜차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프랜차이즈입니다. 단순히 커피만 팔면 동네 커피숍이 되겠지만 이걸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시켜서 상품화 시키니까 전 세계적인 수출하는 스타벅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허입니다. 특허.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아이디어는 머리가 나쁜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이디어는 넣어주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넣어줬기 때문에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 그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안 넣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지, 넣기만 넣어주면 다 나옵니다. 나와요. 이런 분들한테 꼭 강력 추천합니다. 책을 집중해서 여러 권 관련 다양한 책을 읽지 마시고 한 분야를 주제를 정해서 한 그 분야의 50권 책 한번 읽어보세요. 장담하건대 아이디어가 그냥 샘솟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금융 지식을 습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특강을 듣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저작권, 해리포터 저자죠. 이분이 번 돈이 얼마일까요? 조엘 롤링이 번 돈이 바로 무려 9,500억 원이랍니다. 이 언니에다가 딸까지 딸렸던 여성입니다. 책을 처음 출판했을 때 많은 거절을 당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썼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를 썼죠. 영화도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바로 책 한 권, 책 시리즈를 썼다고 해서 이 정도의 돈을 번다.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의 추월차선.
이 시스템, 바로 돈나무라는 겁니다. 2대 8의 법칙, 20% 노력으로 80%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예, 임대사업 건물주입니다. 임대사업 건물,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사라. 이렇게 하면 뭡니까? 아이고, 저 돈이 없는데요. 종잣돈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삽니까?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쓰면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임대 사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임대료가 나올 수 있는 통장으로 집을 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 5억씩, 10억씩, 30억씩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걸 잘 머리 쓰면 어떻습니까? 상가주택으로 이사만 가도 통장에 200, 300, 500씩 꽂힐 수 있는 그런 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는데 머리를 못 쓰면 30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평생 그 돈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각종 인터넷을 활용한 돈나무입니다. 이게 바로 황금시장입니다. 온라인 시장, 여러분, 페이스북, 유튜브, 그죠? 또 뭡니까? 빌 게이츠가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바로 그 소프트웨어, 그 시스템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모든, 그죠? 컴퓨터에 다 깔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돈나무가 열린 거죠. 그 20% 노력이 이렇게 사람을 큰 부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 SNS 마케팅을 통해서 제휴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이 마케팅한 것을 같이 이렇게 내가 블로그나 다른 어떤 페이스북에 옮겨주면서 같이 마케팅을 해주면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정보를 알면 돈이 들어오지만 모르면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돈나무를 못 심는다는 거죠. 자, 프랜차이즈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예? 샘, 할랜드 샌더슨, 그죠? 그 나이 65세에 뭡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치킨을 튀기는 그 기술 하나로 100몇 군데를, 그죠? 거절당하면서 결국에 나중에 프랜차이즈 시켰습니다. 예. 여러분,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싶은 꼭 프랜차이즈 하라는 건 아니지만 프랜차이즈의 사업 시스템의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단수나 표준화, 전문화 이 세 가지의 마인드가 머릿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커피, 그죠? 이데아, 스타벅스 맞습니다. 이 강연도 교육도 역시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특허입니다. 특허. 돈나무를 심는 가장 좋은 거죠.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걸 특허를 내고 그 특허를 누가 사가지고 가면 내가 돈나무를 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이 아이디어가 이미 특허가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특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검색을 해서 이미 내가 생각한 게 나와 있는지 안 나왔는지 보면서 특허를 내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특허권을 획득해서 돈나무를 심을 수 있고요. 자, 끝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부자 아빠하고 가난 아빠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 아빠는 재테크 지식을 찾아다닌다. 그런데 가난한 아빠는 재테크 지식을 피해 다니고 아빠들이 잘 가는 거요. 재테크 안 간다. 근데 부자 아빠는 이 재테크 강의를 쫓아다닌다. 두 번째입니다. 부자 아빠는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빚 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그 대신 사치품을 사는 것, 차나 고급 세단, 그죠? 이 차나 이런 집이나 이건 돈 뭡니까? 이게 투자 목적이 아닌 뭔가 이 사치품의 어떤 이런 고급 가구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부자 아빠는 의도적으로 부자 아빠와 전심을 같이 사면서 어울립니다. 가난한 아빠는 부자 아빠끼리 안 어울립니다. 불편하거든요. 부자 아빠는 적금을 중도에 깨지 않습니다. 끈기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아빠는 중도에 적금도 깨죠. 그 다음에 부자 아빠는 뭡니까? 돈을 잃을 때 부자 아빠는 뭡니까? 자신을 탓합니다. 자신을 탓해요. 그러나 부자 아빠는 뭡니까? 가난한 아빠는 세상을 탓합니다. 세상을 원망해요. 원망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요.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셔야 되겠죠?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지금도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도 행복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행복을 느끼려 하니까 내가 뭐 행복한 게 뭐가 있어? 뭐 달성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행복을 느끼게 해드릴까요? 호흡을 멈춰보세요. 방금 호흡을 멈추는 게 어떻습니까? 한 1분 멈춰보세요. 그때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아, 내가 공기를 마시고 있구나. 호흡을 할 수가 있구나. 그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 뭡니까?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꽂아줍니다. 그 단가 비싸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새잎 클로버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네잎 클로버는 행운이고 새잎 클로버는 행복인데 행운을 잡기 위해 새잎 클로버를 발로 짓밟고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너무 일에 쪼달리고 일에 치여서 소중한 가족들과 시간을 못 보낼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고요. 그러려면 머리를 써서 지혜를 발휘하여 부의 추월 차선에 한번 들어서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마치면서 어떤 분한테는 부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잘 살고 있는데 말이야. 그냥 부자에 대한 일부에 대한 내용만 될 겁니다. 이제 기초를 쌓은 거죠. 서행차선을 가신 분들은 이런 것도 있나? 하면서 의식이 좀 깨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많은 직업들 중에 또 그런 생각들 중에 어느 한 가지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도, 서행, 추월, 차선을 어떤 길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부의 추월 차선을 타서 행복한 부자로 돈과 그렇죠?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돈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기로 했으면 하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깨우침이 있네. 그걸 내가 실행에 옮겨봐야 되겠다. 그럴 때 바로 도전하세요. 멈추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 변화 전문가 김상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